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울림 세무에게 박도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다 제3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 항목을 불공제 항목,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공제되고, 수도요금 공제 안 되고, 전화요금 공제되고, 택시비 공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다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따지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여기서 이제 받은 증빙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외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업무와 관련이 됐느냐,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을 수령하였느냐, 그 다음 매입세액을 지출했느냐, 매입세액 지출. 물론 의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세액을 지출 안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3단계 스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간이과세자가 있죠. 직전 연도 매출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서 이제 4,800만 원 이상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일단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 용도로 마트에 가서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가정용으로 구입을 하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핸드폰 요금, 뭐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을 했다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세금 계산서를 곧잘 수령을 하세요. 곧잘 수령을 하시는데 그 전화요금, 통신비나 핸드폰 요금,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자동이체만 시켜놓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더라도 매입세금 계산서라는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차라리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면 번거롭게 매입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 예, 요 두 개는 사실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 그 다음에 업무 관련 비용이냐, 업무 관련 비용이냐. 이것을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예, 종합소득세나 예,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입증이 되면 예, 비용으로 예, 인정을 해주죠.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개인적 용도인지 업무 관련 비용인지 판단이 애매했던 게 소득세 신고할 때는 명확해지는 것인가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비용이나 접대비 관련 비용이 예, 개인적 용도인지 업무 관련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명확한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예,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예, 화물차나 경차, 레이나 캐스퍼 같은 경차, 그 다음에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등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택시 회사에서 예, 그랜저 택시, 제네시스 택시를 구입한 경우에 그 택시 회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접 영업용, 예, 직접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예, 식당을 하는 어울림 씨가 예, 그랜저를 샀다거나 제네시스를 샀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업무용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업무용하고 직접 영업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판매업 같은 경우는 차를 팔아서 그게 직접 매출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차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자동차 임대업 같은 경우도 이제 렌트 회사 같은 경우에 예, 승용차를 직접 임대를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학원 운전업 같은 경우도 연습용 차량을 예, 학원생들한테 물론 교습도 하지만 예, 운전을 하게 돼서 이 차량이 직접적으로 예, 이 학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식당에서 어울림 씨가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샀다고 해서 식당 매출은 이 그랜저나 제네시스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죠. 예, 식당 매출은 음식을 팔아서 예, 음식을 판매해서 음식 판매 금액이 매출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그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 예,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안 하시죠? 부가가치세 납부 안 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형질 변경. 예, 보통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깎거나 흙을 쌓거나 이런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예,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 물론 토지 원가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면세 사업 등 관련 매입세, 뭐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미용, 그다음에 여객운송, 버스, 택시,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장권 발행 사업자, 여기는 뭐 미술관, 박물관, 뭐 콘서트, 뭐 극장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에버랜드 입장권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입장권. 그다음에 미술관, 뭐 박물관, 뭐 이런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있는데, 그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은 그 주로 이제 면세 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과세 사업이 좀 포함이 돼 있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권을 살펴보면 이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들 전체가 그 단합대회 목적으로, 단합대회 목적으로 그 에버랜드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경우는 뭐 복리후생 성격으로 봐서 그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입장권 발행 사업자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식대나 그다음에 회식비,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1인 사업장의 대표님이 혼자 밥 먹은 식대,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세나 법인세 때 그 접대비 성격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정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1기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죠. 그다음에 2기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 후, 그러니까 12월 31일이나 6월 30일이 지난 후 20일 이내, 6월 30일에서 20일 이내는 7월 20일이죠. 12월 31일에서 20일 이내는 그 다음 해 1월 20일까지입니다. 때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럼 사업 개시일은 한 5월 7일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뭐 2월 1일 날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한 물품이 있고, 예를 들어 뭐 6월 2일 날 구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 사업은 5월 7일 날 그 개시를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죠. 6월 30일 이후에 그 등록을 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7월 20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2월 1일 날 비록 사업 개시일은 5월 7일이지만 그 전인 2월 1일 날 구입한 것도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를 해주겠다. 6월 2일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은 늦게 했지만 그 7월 20일까지 하면 6월 2일 날 구입한 그 매입 대금도 사업과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것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입수익 공제, 불공제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만 알면 할 수 있다. 제 3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